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석유는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이 석유가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 정제 기술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난방을 하며 이것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합니다. 또 이것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것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은 찌꺼기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는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석유를 처음 땅에서 뽑아낼 때는 액체의 원유 형태인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석유는 휘발유나 경유 등 다양한 종류를 띠고 있잖아요. 어떻게 석유는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석유는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역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활활 잘 타오르는 성질 때문이었을까요? 고대인들 중 몇몇 일부는 석유를 죽은 고래의 피 또는 유황이 농축된 이슬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원전 2000년경에 존재했던 수메르의 주술사들은 석유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미래를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스팔트를 재료로 조각상을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 초기에는 주술적으로 사용되던 석유를 인류는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1859년 미국의 기술자였던 에드윈 L. 드레이크에 의해 석유는 조명용 램프에 사용되게 되었고, 이어 몇몇 기술자에 의해서 석유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석유 속 특정한 성분을 모아놓은 형태인 등유를 이용하면 훨씬 좋은 등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등유의 발견은 곧 석유 정제 산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등유는 고대 연금술에서부터 출발한 액체를 분별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인 분별 증유로부터 추출되었습니다. 이 기술로부터 추출된 등유는 그 명칭 그대로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등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래에서 추출한 고래 기름을 등으로서 사용했는데요. 분별 증유를 통해 등장한 등유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석유를 분별 증유라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석유는 정유 공장에서 물과 염기의 수용액으로 씻어서 냄새를 없앤 후 증류탑으로 보내 분별 증유를 합니다. 증류탑의 가열 장치에서 370도로 가열되어 기화된 상태로 증류탑 내부에 들어가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아래쪽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되죠. 석유는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가벼운 물질 메테인으로부터 순서대로 부테인, 납사,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윤활유,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체인으로 이루어진 아스팔트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석유 내부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 중 일부를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이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관을 동작시킨다는 것을 인류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는 건 알지만 뒤죽박죽 섞여 있던 탄화수소를 어떻게 각 용도에 맞게 분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탄소의 개수에 있습니다. 탄소는 석유를 이루는 물질의 골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탄소가 얼마만큼 서로 길게 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메테인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탄화수소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은 분자들 사이의 반대를 발스 힘, 즉 분자의 부피에 비례하여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사슬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이 때문에 쉽게 기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소 사슬이 하나도 없는 단 한 개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한 분자인 메테인은 분자 간 인력이 작아 상온에서도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엄청나게 긴 탄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스팔트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커서 거의 고체처럼 보일 정도로 점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탄소 체인의 길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면 석유 속 다양한 길이의 탄화수소들을 같은 종류별로 모아 순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석유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석유의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CDU, 가동률이 높아졌다거나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CDU란 무엇일까요? CDU란 쉽게 말해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해주는 공정입니다. 또한 몇몇 특정 성분들의 분자 구조를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리포밍과 분별 증류의 가장 최하단에 남은 AR, 즉 대기압 정도 수준에서 매우 끈적끈적이는 형태로 남은 아스팔트와 같은 잔사유에 긴 사슬을 부숴서 연료나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크래킹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가열에 의한 분류뿐만 아니라 압력을 조절하거나 촉매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를 분류, 그리고 합성하는 선행 과정으로 원유 속 물질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바로 이 CDU, 원유 증류 공정에 포함된 기술이죠. 이렇게 여러 공정을 통해 분별 증류된 석유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게 됩니다. 요리나 난방으로 이용되는 LPG, 승용차의 내연기관을 가동하는 데 쓰인 휘발유, 합성수지, 합성 고무의 생산에 중요한 나프타, 항공기, 제트 엔진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등유, 화물트럭에서 이용되는 경유, 화력발전소나 공장지대에서 사용되는 중유, 마지막으로 도로 위 포장에서 사용되는 아스팔트까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죠. 석유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해 지금까지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분별 증류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